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7월 23일 토요일 오후인데요.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국민들이 휴가 시즌을 맞이한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요, 기자들도 이제 휴가를 많이 간 것 같습니다. 뉴스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꼭 아셔야 될 중요한 사항들은 제가 정리해서 빠짐없이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요, 이제 어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매우 중요한 이재명이가 어떻게 해서 개항을에 공천을 받게 됐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갖다가 전격적으로 폭로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재명이가 본인이 개항을을 딱 찍어가지고 내가 이번 반드시 나가야 되니 나를 잔소리하지 말고 공천을 달라, 이렇게 달려드는 바람에 뭐 이재명이가 갖다 심어놓은 사람이 박지원이잖아요. 그래서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이거를 갖다가 이겨낼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본인은 이 각종 특히 전략회의 같은 데서 자기가 얘기하면 전부 항상 개무시당하기가 아주 일쑤했다. 그래서 우울증까지 올 뻔했다. 이런 이 비화를 비화라기보다도요, 뭐라고 그럴까요? 좀 문제점 있는 그런 이 경위를 갖다가 폭로했어요. 이것이 지금 민주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일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재명이 압박받았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딱 폭로하고 나니까 맨 먼저 입장을 밝혀라. 이 얼마나 이 모렴치한 것이냐. 파렴치범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강병훈이죠. 그리고 또 오늘은요, 이 조응천 의원도 여기에 관해서 정말 민망스럽고 정말 후회스럽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러한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요,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데일리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어제 밝혔어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직접 본인한테 공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전화를 통해서 본인을 개항을로 콜해달라 이렇게 압박을 했다 하면서요, 공천을 안 하면 당장 손들고 나올 기세로 이 공천을 달라고 압박하는 바람에 지금 공천 결정을 하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후회스럽다. 그러면서 이재명이는 이제 보니까 이 기회주의자에 불과했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이재명이도 당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출마를 요청했고, 또 그 요청에 따라서 이재명이는 공천 이 개항을에 출마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이런 스토리로다가 전개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이번에 이런 비화를 갖다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공개함에 따라서 이재명이가 얼마나 거짓말을 대놓고 했는지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왜 그러면 개항을에 출마했겠습니까? 바로 탈북 조끼를 방탄 조끼를 입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방탄 조끼를 말이지, 일개 국회의원 하나만 국회의원으로서만 방탄 조끼 입으면 뭔가 불안해. 그러니까 지금 당 대표라고 하는 아주 철판 조끼를 입으려고 지금 당 대표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이재명이를 어대명이라고 그래가지고 몰아가는 민주당도 그렇고요, 이재명이도 그렇고, 전부 다 2년 후 총선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현재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강병원 같은 경우에 이거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일이다. 이 셀프 명치 공천을 전말이 드러난 것이고, 이게 사실이라면은 모든 이재명이가 그동안 했던 주장들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당의 위기를 핑자해가지고 지역 끝까지 찍은 것인데 분명히 입장을 밝혀라. 그리고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응천 의원도 말이죠, 오늘 전 비대위원회 회환이다, 이러한 제목하에 페이북에 글을 올려가지고요, 그 당시 비공개 비대위에서 비공개 회의할 때, 그러니까 지난 5월 6일입니다. 비공개 회의할 때만 하더라도 이재명이 출마해야 된다, 이런 출마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느닷없이 공개회의로 딱 바뀌니까 출마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출마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대위원들 의견이 거의 맞춰졌었는데요. 생각이 같았었는데, 이게 공개회의가 딱 돼버리니까 바로 뭐라고 했느냐, 비대위원 이재명이는 꼭 나가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는 거예요. 비대위 모두반에서. 즉 이재명 후보는 6월 보궐선거에 나와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도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공개회의에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지금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공개한 내용을 보니까 뒤에서 이재명이가 이렇게 조종한 거 아니겠어요?
이걸 보니 정말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당시 왜 박지원이가 이 비대위 의원들의 이 분위기는 이재명이가 나가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왜 그거를 뒤집었는지 이제 이해가 되고 정말 경악스럽고 정말 후회가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예. 그러면서 그때 지방선거에 악 영향을 미칠까 봐서 그런 것들이 또 두렵기도 하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어서 애써 자유를 해본다. 그러면서 이제는 후회를 넘어서 고통스럽기까지 하다. 그리고 이번에는 당 대표를 뽑는 당내 선거이므로 달리 악영향을 끼칠 것도 없다. 왜냐하면 뭐 당원들하고 일반 국민들 부분적으로만 찍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못한 미안함까지 보태서 이재명이가 이번 당 대표 선거에 나오면 안 된다. 이제 목청을 더 높이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이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이 박지원이가 얘기한 대로 정말 기회주의자인 이재명이가 당 대표에 나오면 민주당이 앞으로 얼마나 기회주의적, 활동을 많이 하겠어요? 그리고 그야말로 다수당의 횡포가 기회주의적으로 얼마나 많이 남발이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이의 이 대표 출마는 반드시 막아야 되겠고 나오더라도 반드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여론이 8월 28일 이전에 충분히 이 조성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번에는 대우조선 해양 어제 이제 극적으로 타결이 됐어요. 극적으로 타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손배소 문제가 또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지금 이제 조합원들 투표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늘 희망버스가 거제로 집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결이 됐기 때문에 희망버스에 만약 몸을 싣고 이 지원차 가려는 그런 인원들은 좀 줄었지만은 그래도 희망버스는 예정대로 전부 집결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이죠, 한 3천여 명 거의 다 모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주도에서까지도 비행기를 타고 시민들이 와서 지금 합류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 정말 우리 국민에게 고개 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지원하겠다고 희망버스까지 타고 전국에서 모여든다?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악 이 보수 단체 집회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이죠, 4개 단체, 그러니까 벨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 피해 가족 협의회, 그 다음에 구국 총연맹, 자유진리정의 혁명당, 이 4개 단체하고 개인 1명에 대해서 집회 금지가 내려졌어요. 지난 6월 초부터.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 자유연대가 다시 집회 금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회 금지 통보를 받은 단체와 개인은 이제 6군데로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왜냐면요, 이 집회 신고가 한 달에 한 번씩 장기 집회 신고로 되어 있는데요. 한 달 기간이 끝나면서 경찰이 집회 재연장 허락을 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집회를 금지시키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지금 최근에 말이죠, 전에 청와대 행정관을 하고 그리고서 평통의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던 이중선 씨가 청와대 행정관이요, 최근에 며칠간 문재인 대통령 사저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격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본인이 페북에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최근에 말이죠, 이 민주당 이 의원들, 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양산 문재인 대통령 사저를 찾아서 뭐 의뢰하고 또 그 자기가 방문했다는 것을 사진도 올리고 페북에 글도 올리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이중선 전 행정관이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장사하지 말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이 표현이 그래요. 굉장히 힘든 극한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왜 자기 장사만 하고 있느냐. 그래서 진짜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차 올라서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극도의 흥분된 상태의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 하는 겁니까? 이 욕설식으로 고통받는데 왜 민주당 의원들 이 해결책 하나 못 내놓지 못하고 있느냐.
무책임하다. 그러면서 페북에 올려갖고 자기 이름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 이거 용서할 수 없다. 이러한 이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어요. 뭐라고까지 했냐면요. 현장에서 저들과 맞서지 않고 사진만 찍고 가도 좋다. 단 이 극악무도한 사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걸로 장사하지 말라. 그러다 걸리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렇게 경고성 메시지를 나왔는데요. 자, 민의의 흐름을 여전히 거역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측근에 앉아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우위라고 격려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그야말로 국민의 충성을 해야지 문재인 대통령 내외에게만 충성한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나라를 걱정하는 그 마음과 방향이 우리 국민과 같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성이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을 잃었어요. 왜? 나라를 잘못 지도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대통령에게 대해서 이렇게 그야말로 사람에 충성하는 이런 전직 참모들이 있다는 점. 물론 사람의 충성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런 극단적 충성은요,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 민심을 거역하는 일이다. 그래서 민심은 천심이고 천심은 아무도 거스를 또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이런 이중성 씨 같은 사람은 꼭 깨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찬가지인데요. 민주당 내에서 요즘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탄핵 얘기도 꺼낸 지 이미 오래가 됐고 이제는 촛불혁명까지 꺼내고 있어요. 이제 촛불혁명할 때 혁명이라는 단어는 아직 안 꺼냈지만은 촛불이 들고 일어난다, 이런 얘기까지 꺼내고 있는 게 현재 민주당 내 분위기입니다. 이 탄핵 얘기를 최근에 맨 먼저 꺼낸 사람은 바로 대표 출마한 김민석이가 이 촛불을 탄핵 얘기를 맨 먼저 꺼냈어요. 그리고 또 촛불 얘기도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 김민석 의원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처럼 하면 국민이 연말에 촛불을 둘 수도 있다. 앞으로 2년간 선거가 없으니까 윤석열 정부가 폭주를 시작한 것인데 국민의 화가 커지면 거리가 나가야 되고 우리가 진짜 막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진성준 수석 부대표인가요? 이 진성준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인사문란 사태를 이렇게 사적 채용과 관련해서 이거야말로 인사문란 사태인데 이러한 사태가 지속된다면은 탄핵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 점을 명심하고 국정 운영을 잘하라. 이런 식의 말하자면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또 이 박근혜 대통령 때의 비선 이런 의혹으로 인해서 탄핵을 받은 얘기를 꺼내 들었어요. 이게 결국은 그래서 김민석이 맨 먼저 탄핵, 그 다음에 박홍근이 또 이어서 탄핵, 그리고 이제는 또 이 진성준 원내대표가 바로 어제 또 탄핵. 이게 지금 민주당의 실체예요. 민주당이 어떤 정당인지를, 그러니까 책임 있는 여당으로 5년간 했는데 국민이 심판을 해줬잖아요. 무능하다고, 국민을 갈라치게 한다고. 그러면 당도 반성해야 되고 대통령도 반성해야 돼.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의 비리 의혹들, 어마어마한 비리 의혹들이 계속 폭발해서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현안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중선 씨 같은 이 충성 분자들만 뛰어가가지고 우위를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탄핵과 촛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경원 의원이 바로 어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키가 나와가지고요, 이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100일도 안 된 정권에 대해서 야당이 해도 너무나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탄핵 얘기를 꺼내지 않나. 이거야말로 이 대선 불복종 아니냐. 정말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일하기 힘든 상황인데 한마디로 해서요, 대선 불복 아니고 이건 발복 아니냐. 국정 동력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을 넘어선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 쏘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어떻게 보면 분노심도 느껴진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뭐 똑같은 생각이나 마찬가지 것이고, 이 탄핵 거론한다는 것은 여당의 발목 잡기를 넘어서 정치권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발언이고, 합심해서 국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합쳐 주기를 바란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또 나경원 의원은요, 제2 부속실 설치와 관련해서는 이미 반복적으로 이 김건희 여사를 위한 제2 부속실을 설치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박지원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박지원 원장이 최근에 뭘 얘기했습니까? 정경심이 좀 제발
사면을 해달라 이런 입장을 내놨잖아요. 그것도 병원에 누워서 전화로 인터뷰를 쭉쭉 매일같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서민 교수가 또 입장문을 냈습니다. 예, 서민 교수.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탄핵 얘기도 나오고 촛불 얘기도 나오니까 서민 교수가 이 좌파더라라는 제목의 이 글을 통해서요. 이 탄핵과 그다음에 촛불을 일삼는 이 좌파들, 이거는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 이들 좌파는 정상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탄핵 이야기를 꺼내더니 이젠 원내 대표까지 탄핵했다며 협박질을 한다. 그러면서요. 대통령에 대해서 온갖 거짓 선동을 일삼았던 좌파 똘마니들은 이제 그 대통령을 퇴진시키기 위해서 촛불을 든단다. 그러면서 이 진보 진영을 향해서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좌파들한테 고한다. 첫째, 니들은 나라가 망할지언정 윤 대통령이 잘못하길 바란다. 너희 같은 애들은 전문용어로 매국노라고 한다. 둘째, 니들에게 민주주의란 사치다. 민주국가 대한민국 대신에 수령님이 통하는 부로 가라. 그리고 셋째, 촛불 백날 들어봐라. 양초 장사만 돈 벌고 니들은 땀띠만 난다. 그리고 넷째, 이 글을 읽지 말아라. 어차피 이해도 못할 테니 라고 조롱 섞인 비판을 하고 있고, 끝으로 이 광우병 시즌2, 그 다음에 이 키키 하고요. 해시태그 니들 설마 미국 소고기 먹는 건 아니지? 이런 해시태그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요. 이 서민 교수는요. 추미애도 또 비판하고 있어요. 왜냐? 추미애가 나오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추미애가 좀 계속 나와 달라. 그래서 본인이 최근에 이런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니까 이때 기회를 삼아서 추미애가 나오고 있는데 추미애만큼 대통령 지지를 올리는데 좋은 수단이 없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추미애가 이 서민 본인의 글을 본 것 같고 보기만 한 게 아니라 거기에 10가지 받은 듯하다. 그러면서 이 서민 교수의 글이 업로드된 지 하루가 지난 18일 오후에 추미애가 페북에 글을 올리면서 활동을 재개했다. 그러면서요. 정말 추미애가 돌아왔나 보고 많은 이들이 기쁨의 함성을 지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자면 추미애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박지원 원장이 정경심을 사면해달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요, 이 김근식 교수가 작범을 사면해달라는 주장, 웃기는 일이다. 그러면서 참 가관이다. 이번 중에 있는 적진 전직 국정원장이 침대에 누워서 매일 전화로 정치평론을 하는 거, 이거는 해외 토픽감이다. 그래서 이 강남 아주머니가 서류 위조해가지고 자녀 부정 입학시킨 사건인데 이러한 잡범을 사면해달라는 주장도 세계적으로 웃기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 잡범인 정경심을 정치로 풀어주라는 정치평론 역시 잡스러운 수준이다.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이 박지원이의 정경심 사면과 관련해서요, 정유라 씨도 우리 엄마 좀 사면해달라 이렇게 치고 나오고 있어요. 예, 저도 엄마 좀 사면해달라. 7년째 수감 중이고 60대 후반이고 그래도 적어도 70세 생일은 집에서 함께하고 싶다. 이 공동정범이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면되셨고 정말 조용히 아기들과 함께하고 싶다. 그러면서요, 이 박지원의 이러한 요청에 빗대어서 그러한 주장을 정유라 씨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어제 22일에 이 개신교계 원로인 김장한 목사, 그리고 김상환 목사, 그 다음에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 이 세 분이요,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으로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함께 한 것으로 그렇게 TV조선에서 단독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건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서대문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서대문구 전현직 구의원 3명이 말이죠. 제주도로 작년 8월에 6박 7일간 연수를 다녀왔어요.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인당 188만원, 총 564만원 정도로 갔다 왔는데, 자, 도대체 구의원하고요, 연수 명목이 대한인명구조협회가 실시하는 인명구조 요원 자격교육인데, 또 시험도 한 사람만 떨어지고요, 2사람만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가서 이게 출장을 하면 출장 그 예산 이 신청서가 있잖아요. 거기 신청서에 쓴 호텔에 가지 않고 싼 호텔로 가고 이래가지고 그 돈 좀 아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반납하지 않고 개인 착복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기죄다 해서 경찰에서 검찰에 사기죄로 고발을 한 사건이 지금
이 조선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직 구의원 2명은요, 민주당 소속이고 전직 구의원 1명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이 구의원 3명은 연수빈을 전액 반납은 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참 부끄러운 일들이 구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다 똑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52일 동안 국회 한번 안 열고서 세비를 갖다가 1,500만 원에서 한 2,200만 원, 51일간 받은 돈은 2,200만 원이고 한 달 세비가 1,500-600만 원, 이거를 다 받아먹었잖아요. 그리고 세비만 받아먹었습니까? 해외 출장을 가서 몇 천만 원씩 쓰고 왔잖아요. 이거 사회적으로 공론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눈을 부릅뜨고 이 국회의원들, 구의원들, 시의원들, 이러한 이 법과 원칙을 이탈한 이런 활동에 대해서는요,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